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깨문TV 정성태입니다. 지난 1980년대죠. 경기도 화성에서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던 연쇄 살인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1989년 발생했던 8차 범행 진범이 30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가해 당사자인 이 아무개 씨가 자백을 했기 때문이죠. 이를 근거로 실시된 DNA 검사를 통해 특정된 것입니다. 이와 맞물려 경찰이 저지른 만행과 치부 또한 말갛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 이면엔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 아무개 씨가 있습니다. 최근 TV 보도 등을 접하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분이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정상적인 보행도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그런 그가 세상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경찰이 양심 있으면 당당히 나와 사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언론의 잘못된 보도 때문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잠을 재우지 않고 심한 구타와 함께 거짓 자백을 강요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의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경우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리읍 소재 어느 슈퍼에서 할머니가 살해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동네 청년 3사람이 범인으로 몰려 약 3년에서 6년의 징역을 살게 됩니다. 경찰의 폭행과 강압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지적 장애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속되는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산지검에서 그들과는 다른 또 다른 3명을 진범으로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붙잡힌 그들을 사건 담당자인 전주지검 검사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전주지검에선 그들 모두를 무혐의로 풀어주고 말았습니다. 이후 부산지검에서 진범으로 지목된 3명 가운데 2사람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다른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도 엉뚱한 청년 3사람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복역을 마친 후에는 재심 끝에 무죄를 인정받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3사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동안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또 다른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2000년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최초 목격자로 당시 15세이던 최 아무개 씨를 살인범으로 지목했고 그는 결국 10년 동안 까닭모를 징역을 살았습니다. 살인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에서 오히려 살인범이 된 어린 소년, 그는 경찰이 휘두른 폭행과 감금 등 서슬퍼런 강압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또한 납득할 수 없는 점이 깔려 있습니다. 15세 소년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동안 마침 진범으로 지목된 김아무개 씨가 검거됐습니다. 진술 또한 범행 정황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어찌된 영문인지 그와 관련된 재수사를 반대했습니다. 힘없고 돈 없고 백 없어 세상 어디에도 하소연할 길 없던 그 어린 소년이 겪었을 세상에 대한 원망이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이 또한 만기 출소 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만일 진범이 잡히지 않았더라면 과연 어찌 됐을까요? 이는
비단 1980년대에만 머무는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는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강남에 소재한 고급 술집을 둘러싸고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소위 버닝썬 사태가 그것이죠. 이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고 심지어 뒤로 수갑이 채워진 채 여러 명의 경찰관에게 집단 구타당한 그런 사실이 지난 국감 증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술집 종사자들에게 집단으로 구타당한 것도 억울한데 공정한 법 집행이 되어야 할 공권력마저 오히려 피해자를 폭행하는 그런 참담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되는 점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그 부하로 활동했던 윤 아무개 행정관,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그 총경입니다. 이 사람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매우 부정적인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의 미담이 알려지면서 훈훈한 그런 국민적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 택시기사 일을 하던 어느 30대 남성이 당뇨와 갑상선 질병으로 6개월 전쯤에 일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임대 아파트에서 홀어머니와 그리고 12살과 7살 된 두 아들을 데리고 사는 기초생활 수급자였다고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6개월 동안 일을 못하게 됐으니 처지가 아마 공공하게 됐을 것입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어린 아들 2명도 끼니조차 굶는 그런 지경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 마트에서 사과 6개, 우유 2팩 이걸 훔치다가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절도 사건으로 신고가 돼서 인천 어느 경찰서 소속의 이 아무개 경위가 출동했다고 합니다. 도착해서 보니 몸을 덜덜 떨던 그 남성 옆에는 어린 아들이 함께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절차에 따라서 범행 동기 등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이 남성의 사정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또 이런 사연을 접한 마트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고 그래서 훈방 조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근 식당에서 국밥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선처를 결정함과 동시에 쌀과 생필품 지원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또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를 그 굶주린 남성에게 건네고 사라진 그런 신원 미상의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훈훈한 사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경전인 그 성서에는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옵니다. 의인 한 사람마저 없어서 신께서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멸망하게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그나마 멸망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시금 공권력이 있어야 할 자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권한이 크게 부여된 만큼 그에 걸맞는 권한 행사 또한 요구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직자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명예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는 점은
국가의 복지 시스템 확충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권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가난 때문에 국민이 굶주리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제발 말의 성찬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제발 실천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